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오늘 어저께 비가 오더니 참 날씨가 맑고 좋네요. 그래서 제가 늘 오는 뒷산에 여기가 제가 생강나무라고 이름을 붙인 이 자리거든요. 예, 여기서 저는 이번에 그 우한 코로나 때문에 바깥 출입을 거의 못하고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그래요. 이 나무는 요 옆이 이게 생강나무예요. 생강나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근데 이 생강나무는 이 잎에도 생강 냄새가 좀 나요. 굉장히 이거 보드랍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게. 예, 예.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그 총선 얘기 조금 해볼게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여당의 그 압도적인 정말 그런 승리가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견제가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죠.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 행정 권력, 의회 권력, 지방자치 권력까지 지금 이제 그 여당이 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다 장악한 마당에 이번 총선이 그 너무나 이제 그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되어서 앞으로 이게 견제 세력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무슨 법이든지 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정말 그 무소불위 어떤 법이든 정말 이게 견제할 어떤 그런 그 없어요. 세력이 의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미 그 사람들이 왜 우리 그 유권자들이 이렇게 정부 여당에게 힘을 실어줬을까요? 뭐 코로나 사태가 좀 크긴 컸겠죠. 네.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위기 상황 이런 데는 어쨌든 정부 여당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정부 여당에서 어쨌든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그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100만 원을 준다 뭐 이러면은 사실은 다 진짜 뭐 곳간에서 인심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큰 경제 위기가 지금 올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그런 그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더 이제 그 정부 여당에게 의존하는 어떤 그런 그 해고의 두려움, 그 파산 어떤 그런 두려움 이랬을 때 사실은 그 야당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당의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도 싶고 일단은 뭐 그 미래통합당의 뭐 어떤 무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당원도 아니고 저는 어디까지나 그 책임성과 어떤 그런 신념 사이에 저는 그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식인이나 특히 지식인들에게는 저는 도덕적 균형 감각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저는 지식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완전히 그거 자체도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그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지지한 대학 교수들이 10,000명 가까이 돼요. 그 상당수는 또 지금 이런저런 많은 그 기관에서 이제 역할을 맡고 있고 일단 대학 강단만 하더라도 10,000명 가량이 지식인들 그 교수들이 여기에 이제 친문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쪽에도 균형 감각이나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미 상실이 됐어요. 지식인 그 생태계도. 지식인 생태계도 저는 완전히 파괴됐다고 봐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김정난 시인 상지대 교수였잖아요. 원전 노사모고. 제가 초창기 노사모 회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저는 바로 완전히 노사모와 발을 끌었어요.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 많고 너무나 탐욕적이고 자리를 그렇게 가지고 아기자통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완전히 그냥 했는데 그때 그 초창기에 저는 뭐 김정난이나 뭐 노회경 이런 사람들을 뭐 여러 차례 이렇게 봤죠. 거기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관되게 자신이 그 어떤 그런 거 정치적 신념대로 이렇게 하지만은 이번에 그 김정난 교수가 페이스북에 쓴 걸 그거는 완전히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대구를 찍은 정치인들은 뭐 일본으로 가라, 뭐 다카키 마사오 고향 뭐 두 팔 벌려 갈 것이다. 그러면은 대구 아니 광주와 전라도는 그럼 어떻게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 대학 교수였고 평생을 후학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시를 쓰는 시인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지역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지. 젊은이들 지역 갈등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느끼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정말 그 책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역 갈등을 그렇게 조장하고 불을 붙이고, 저는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 분노를 해서 글을 쓰고, 제가 김정난 그 페이스북 그 아래도 가서 뭐 같은 글을 또 이렇게 댓글로 올리고 하고, 제가 블로그에 제가 그 글도 올렸어요. 제가 쓴 글을. 그랬더니 조회수가 폭발적이었어요. 조회수가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한 2천 가까이 돼요. 제 블로그에만. 제가 어제 밤중에 밤늦게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올렸더니, 네. 저는 그 김정난 교수 같은 사람은, 사람은 물론 자기 그 정치 이념에 따라서 신념이 있을 수 있죠. 제가 그것을 비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사이에 지식인은 거기에 도덕적 균형 감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그 상실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대학 강단에 있는 그런 그 교수조차도 저렇게 이미 도덕적 균형 감각이 상실되었으면은 일반 친문 지지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개문 그 친문 홍위병들은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어마어마한 자유 언론의 침해, 보도 검열, 도서 검열,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이 알아서 길 거예요. 언론은 사실 굉장히 힘이 없거든요. 제가 책을 출판하고 이러면서 기자들이나 언론계를 접촉을 해보면은 엄청나게 그 권력 측의 그 눈치를 봐요.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눈치를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소심증, 언론계의 소심증, 그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스스로 지레 자기 스스로 검열하는 거예요. 지레. 꼭 정부에서 어떤 그런 뭐 어떤 그 암묵적인 어떤 그런 압력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언론들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그런 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면은 과연 누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말 그 잘못된 것과 그것을 덜쳐낼 것인가. 자기 편의 위선과 오류와 그 부정 부패에 대해서는 눈 감고 집요하게 이제는 소수로 전락한 그런 집단에게 압력을 끊임없이 행사를 할 거예요. 그것이 참 두려운 거죠. 게다가 지금 앞으로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경제적 위기 상황이 올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다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친문 여당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은 그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곶감스 인심 나잖아요. 대량 실업이나 파산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믿고 땡깡이라도 부르려면은 정부 여당에게 해야지 뭐 야당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쏠림 현상도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영역은 아니고, 앞으로 정말 어떤 그런 우리가 그러나 참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어떤 보도 검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단코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현재 그 여당을 보면은 급진 페미니스트들 모조리 다 지금 다 이번에 그 의회에 들어갔거든요. 거기다가 그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레디칼 페미니스트거든요. 그런 사람까지 또 들어왔어요. 뭐 그렇다고 또 이수진 같은 경우도 또 새로운 또 페미니스트로서 엄청나게 이제 그 친여성적인, 지금도 사실 넘쳐나거든요. 그 친여성적인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친여성적인 그런 그 입법 활동이
극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무조건 통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그 혐오적인 그 비판이나 그런 걸 차별금지법 안에 다 포괄적으로 묶어 넣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정말 그 도덕적 균형 감각을 중시하는 우리 시민들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여러분 또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하늘도 맑고 그래서 한번 제가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